풍족하다는 건 참 묘한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풍족함이 곧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고 집이 크고 차가 좋으면 풍족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모으고 벌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니 알게 됩니다. 진짜 풍족함은 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통장에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쓸 수가 없고, 집이 넓어도 혼자 살면 허전하고, 자식이 잘나도 연락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건강은 있는데 행복이 없고, 시간은 있는데 의미가 없는 노년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왠지 허전합니다. 모아둔 돈도 있고 살 집도 있고 자식도 다 키웠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기대되는 게 없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밤이면 내일도 똑같겠지 하는 생각에 잠듭니다. 그게 바로 풍족하지 못한 노후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분은 만족하며 살고 어떤 분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끊었느냐입니다. 노후를 풍족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끊어낸 사람들입니다. 필요 없는 것, 자신을 괴롭히는 것, 에너지를 빼앗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노후를 풍족하게 보내고 싶다면 무조건 끊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놓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끊어내면 남은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더하기만 생각합니다. 돈을 더 모으고, 건강을 더 챙기고, 취미를 더 만들고, 관계를 더 넓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풍족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빼기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빼고, 피곤한 관계를 빼고, 무의미한 집착을 빼고, 남의 시선을 빼고, 과거의 후회를 뺍니다. 그렇게 덜어내니까 오히려 삶이 풍족해집니다. 60을 넘기면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중요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끊어야 할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왜 끊지 못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끊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끊어야 비로소 평화로워지고, 끊어야 비로소 풍족해집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5가지는 많은 노인들이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끊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끊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풍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끊으면 가진 게 적어도 충분히 풍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거는 기대와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평생 자식을 키웠습니다. 밤을 새워 아픈 아이를 돌보고 학비를 대려고 악착같이 일하고 결혼시키려고 빚까지 냈습니다. 내 것은 다 포기하고 자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기대가 생깁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자랑스럽겠지. 내 자식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자식이 효도하면 내 노후는 풍족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서울대 보내려고 학원비를 댔고 유학 보내려고 집까지 팔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미국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아들 이야기를 했고 이웃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미국서 일해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살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영상통화를 해도 시차 때문에 불편하고 말도 잘 안 통합니다. 손주는 한국말을 못하고 할아버지는 영어를 못합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좋겠어. 아들이 잘났잖아.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잘난 게 뭐가 좋아? 보지도 못하는데. 친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럽잖아.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게 밥 먹여주나? 외로운 게 해결되나?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식의 성공으로 인정받는 건 순간이지만 외로움은 매일이라는 걸. 기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에도 개입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매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를 봐주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며느리 하는 일을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왜 애를 이렇게 입혀? 청소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 밥은 이렇게 해야지. 며느리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듣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결국 아들과 다퉜고 아들도 중간에서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쟤들도 어른이지. 내가 너무 참견했나? 그 후로 조금 거리를 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하고 며느리 하는 일에 말을 아꼈습니다. 손주만 예뻐하고 나머지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했고 아들도 편해했습니다. 명절에도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와 집착을 끊으십시오. 자식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십시오. 자식이 잘나든 못나든 그건 자식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자식의 성공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습관도 끊으십시오. 자식도 어른입니다. 실수할 권리가 있고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자식을 믿어주십시오. 조언은 해도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물어보면 알려주되 안 물어보면 기다려주십시오. 자식 자랑 대신 내 삶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을 했다는 것, 책을 읽었다는 것, 친구와 차를 마셨다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이 자식의 성공보다 훨씬 더 나를 풍족하게 만듭니다. 둘째, 쓰지도 못할 돈을 모으는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니 돈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돈을 모으는 게 집착이 됩니다. 쓸 일도 없는데 계속 모으고 충분히 있는데도 불안해하고 자식한테 물려줄 거면서도 한 푼 안 쓰고 살아갑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70 중반이셨는데 통장에 돈이 꽤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왔고 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안 틀었습니다. 전기세 나온다며 두꺼운 옷만 입었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국과 김치만 먹었습니다. 자식들이 외식하자고 하면 거절했습니다. 돈 아까워하며 집에서 먹자고 했습니다. 여행 가자고 해도 필요 없어 했습니다. 나중에 병원비 들면 어떡하나. 자식들한테라도 남겨줘야지. 그렇게 아끼고 모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여든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돈. 그 돈으로 할아버지는 맛있는 것 한 번 먹어보지 못했고, 따뜻하게 지내보지도 못했고,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아끼고 사셨어요? 쓰시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60 중반이었는데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로 2박 3일. 그런데 계속 망설였습니다. 돈이 아까워. 나중에 아프면 어떡해? 친구들이 설득했습니다. 지금 안 가면 언제 가? 나중엔 더 못 가. 결국 갔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그 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적당히 쓰면서 사는 게 진짜 풍족한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갔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었습니다. 손주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 다 쓰고 나중에 어떡하려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이 언제인데? 지금이 나중이야. 지금 안 쓰면 언제 써? 물론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히는 써야 합니다. 쓸 때 쓰고 누릴 때 누려야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으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적당한 선을 찾으십시오. 필요한 만큼은 모으고 쓸 만큼은 쓰십시오. 그게 진짜 풍족한 삶입니다.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남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남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창피 안 당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60이 넘으면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70이 넘으면 체면보다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의 시선에 묶여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 초반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였고 수술하면 완치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하게 볼까봐. 동정받기 싫어. 애들 걱정시키기 싫어. 혼자 병원 다녔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명절에도 멀쩡한 척 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암이 전이됐습니다. 그제야 가족들한테 말했습니다. 모두 충격받았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창피했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불쌍하게 볼까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남들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어. 결국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후회했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놓쳤구나. 건강보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한 할아버지는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동창회에 가려면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사고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80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 제일이지. 그 후로는 편한 옷만 입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면바지를 입고 편한 차림으로 다녔습니다. 동창회도 부담 없이 나갔습니다. 비싼 선물 안 가져가고 나 이제 돈 없어 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도 그래 하며 공감했습니다. 체면 차리느라 힘들었던 건 다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신발을 신든 사실 관심 없습니다. 그 순간 한마디 할 뿐이지 집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정작 평생 기억하며 신경 쓰는 건 우리 자신뿐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을 끊으십시오.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십시오. 편한 옷 입고 싶으면 입으십시오.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십시오. 나이 들어서 그게 뭐야? 누가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되는 법 있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삽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편한 게 우선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와 집착을 끊는 것, 쓰지도 못할 돈을 모으는 집착을 끊는 것,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을 끊는 것. 이 3가지만 끊어도 노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끊어야 할 게 2가지 더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넷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곱씹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못다한 일, 놓친 기회, 잘못한 선택. 그런 것들이 밤이면 생각나고 혼자 있으면 떠오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대였는데 30년 전 일을 아직도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할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을 했습니다. 남편이 하려던 바로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고, 큰 집에 살고, 여유롭게 삽니다. 할머니는 그걸 볼 때마다 후회했습니다. 내가 반대만 안 했어도 우리도 지금쯤 편하게 살았을 텐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했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잖아.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결과가 그렇게 됐을 뿐이야. 사업했으면 망했을 수도 있어. 또 다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후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런 말이었다니. 화해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후회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사랑했지. 많이 사랑했어.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한 번 화낸 것보다 평생 사랑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보다 평생의 사랑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한 번의 실수만 기억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곱씹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반성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하면 모든 게 잘못 보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과거를 보상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과거의 선택을 인정하십시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의 최선이 있을 뿐입니다. 다섯째, 늙음을 부정하고 젊음을 붙잡으려는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늙는 건 슬픈 일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갑니다. 거울을 보면 낯설고 사진을 보면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늙음을 부정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물론 젊은 마음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60 후반이었는데 여전히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패션도 젊은 스타일로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젊은 사람들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할머니를 어색해했고 또래 친구들은 너무 튄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젊게 보이려고 애쓰는데 정작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래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도 충분히 멋져. 왜 자꾸 젊은 척을 해? 할머니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자꾸 젊어 보이려고 할까? 늙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그 후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이에 맞는 옷을 입고 편한 화장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70대였는데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운동하겠다고 무거운 기구를 들었습니다.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시면 다치십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결국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퇴원 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나이를 인정했어야 했는데. 그 후로는 나이에 맞게 운동했습니다.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하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건강에 더 좋았습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60이면 60답게, 70이면 70답게, 80이면 80답게 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늙어 보입니다. 늙음을 부정하고 젊음을 붙잡으려는 집착을 끊으십시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약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여유, 지혜, 평화. 그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60이면 60의 아름다움이 있고, 70이면 70의 품위가 있고, 80이면 80의 존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와 집착을 끊는 것, 쓰지도 못할 돈을 모으는 집착을 끊는 것,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을 끊는 것,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곱씹는 습관을 끊는 것, 늙음을 부정하고 젊음을 붙잡으려는 집착을 끊는 것. 이것들은 사실 버리기입니다. 하지만 버려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진짜 풍족함을 느낍니다. 남의 시선을 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후회를 버리면 현재가 보입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 눈치 보며 살고,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남들 시선 때문에 위축되고,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늙음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끊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에 끊으면 20년을 가볍게 살 수 있고, 70에 끊으면 10년을 편하게 살 수 있고, 80에 끊으면 남은 날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끊어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자식 이야기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내 가치는 자식과 상관없어.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해. 돈 쓰기가 아까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지금 안 쓰면 언제 써? 남들 눈치가 보일 때 당당해지십시오. 내 인생인데 남이 뭐라든 상관없어. 과거가 후회될 때 현재를 보십시오. 그때는 최선이었어. 이제는 오늘을 살아야지. 늙음이 슬플 때 받아들이십시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것도 나의 모습이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자유가 찾아오고 평화가 깃듭니다. 그게 바로 풍족함입니다. 풍족함은 많이 가진 게 아닙니다. 적게 집착하는 겁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더하며 살아갑니다. 더 배우고, 더 벌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진짜 풍족함은 빼는 데 있다는 걸. 불필요한 집착을 빼고, 쓸데없는 걱정을 빼고, 무의미한 비교를 빼고, 남의 시선을 빼고, 과거의 후회를 뺍니다. 그렇게 덜어내니까 오히려 삶이 풍족해집니다. 돌이켜보면 60년도, 70년도 순식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식 눈치 보며 보낼 것인가? 나를 위해 보낼 것인가? 돈 모으느라 보낼 것인가? 누리며 보낼 것인가? 남의 시선 속에서 보낼 것인가? 내 마음대로 보낼 것인가? 과거를 후회하며 보낼 것인가? 현재를 살아가며 보낼 것인가? 늙음을 부정하며 보낼 것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풍족한 노후와 가난한 노후를 가르는 건 돈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주느냐?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끊어내느냐? 그게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끊어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집착, 남의 시선, 과거의 후회, 젊음에 대한 집착. 이것들을 하나씩 끊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자유가 늘어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노후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화로우면 됩니다.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풍족한 인생이 됩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 그 질문에서 진짜 풍족함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